나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열쇠를 2번 돌린다. 한 번은 문을 잠그기 위해서고 또 한 번은 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열쇠고리가 2개가 더 있다. 하나는 전세집 계약할 때 부동산이 준 예비키, 하나는 예전에 살던 집 예비키다. 이제는 쓸 일도 없는데 버리지 못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혼자 사는 집에선 너무 또렷해서 그 소리만 들으면 누군가가 같이 들어온 것처럼 착각이 든다. 55세 김태훈, 이혼 7년 차. 낮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고 저녁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린다. 땀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차 안에서 하루를 새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지다가도 막상 누가 말 걸면 피곤해진다. 그래서 나는 집에 오면 말 대신 열쇠를 만진다. 열쇠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잠그면 잠기고 열면 열린다. 사람 관계처럼 열리는 척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 예비키들을 못 버린 이유는 사실 하나다. 누군가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올 문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민망한 기대 때문이다. 이혼은 큰 폭발이 아니라 작은 균열이 길게 이어진 결과였다. 아내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고 나는 공장 설비 쪽에서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오고 나서 저 일을 떠돌았다. 돈이 줄면 자존심이 먼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자존심은 더 커졌다. 아내가 당신 오늘도 면접 떨어졌어? 라고 물으면 나는 면접이 아니라 상담이었어 같은 쓸데없는 말로 나를 포장했다. 그러다 아내가 친정아버지 간병 문제로 지쳐갈 때도 나는 나도 힘들어만 반복했다. 사실 힘든 건 맞았다. 그런데 그 힘듦을 가족에게 나눠야 할 때 나는 늘 경쟁하듯 내 힘듦을 더 크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는 아내가 월세를 올려야 한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내가 돈 얘기 좀 그만해라고 소리쳤을 때였다. 돈 얘기를 그만하면 돈이 생기나. 아내는 그날 당신은 현실이 무섭다고 문을 잠그는 사람이라고 했다. 웃기지, 나는 그때도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결국 아내가 먼저 집을 정리해 나갔고 나는 붙잡지 못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기대하면 실망한다는 습관이 자리 잡아 있었으니까. 법원 조정실에서 나오는 길에 아내가 내게 말했다. 당신은 문을 잠그는 건 잘하는데 열어두는 건 못해. 그 말이 나는 오래 아팠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나서 내 생활은 웃기게 단정해졌다. 누구 눈치도 안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더 단속하게 됐다. 밥은 늘 비슷한 걸 먹는다. 계란, 김, 즉석국. 가끔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이틀 동안 같은 맛을 먹다가 셋째 날엔 내가 된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빨래는 세탁기 한번 돌릴 양이 안 돼서 흰 티셔츠 2장과 수건 4장을 모으느라 일부러 땀을 흘리기도 했다. 내 인생에서 빨래감이 목표가 된 적이 있나 싶어서 혼자 웃었다. 또 하나는 관리사무소 문자. 입주민회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같은 공지가 오면 나는 그걸 혼나러 오세요로 번역해버린다. 예전엔 부부가 같이 이런 걸 나갔다가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표정으로 말리고 지금은 내가 나가야 한다. 그런데 말이란 게 참 오래 안 쓰면 굳는다. 입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0.5초 늦게네 라고 대답한다. 안녕하세요에 네 라고 답하는 남자, 그게 나다. 이런 내가 누군가와 다시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인연은 생각보다 생활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처음 만난 날도 엘리베이터였다. 우리 동은 엘리베이터가 자주 말썽인데 그날은 1층에서 갑자기 멈춰버렸다. 안에 나와 어떤 여자 한 명이 같이 갇혔다. 나는 순간적으로 괜히 침착한 척 이런 건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렸는지 여자가 피식 웃었다. 자주 있는 일이라니 그게 더 공포인데요. 그녀는 60세 박서연이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합창반을 가르친다고 했고 손에는 저 빈 악보가 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답답해지자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괜히 만지작거렸다. 금속 소리가 나자 서연 씨가 물었다. 열쇠 많으시네요. 부자예요? 나는 황급히 아니요, 부자는 아니고 버릴 걸 못 버려서요 라고 했다. 그 말에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사람도 물건도 쉽게 못 버리는 성격이라서 이혼까지 갔거든요. 그 한 문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하게 가볍게 떨어졌다. 우리는 비상벨로 연락했고 관리소 직원이 오기까지 15분을 같이 기다렸다. 15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아주 생활적인 얘기를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일 무서운 건 휴대폰 배터리죠. 저는 악보 잃어버릴까 봐 더 무서워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사람을 편하게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엘리베이터 동지가 됐다. 마주치면 오늘은 멈추지 말자 같은 농담을 던졌다.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입주민회의 공지가 떴고 나는 또 도망치고 싶어졌다. 회의라는 단어만 보면 내가 무능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서연 씨를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다. 저 오늘 회의 가요. 같이 가요. 말 못하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처음으로 혼자 아닌 사람처럼 회의실에 앉았다. 회의는 생각보다 사소했다. 분리수거장, CCTV, 주차 문제, 경비원, 교대 시간 같은 것들. 그런데 그 사소함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나는 그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누군가 요즘 단기 임대 세입자들 때문에 난리라고 말할 때 내 심장이 쿵했다. 내가 바로 그 단기 임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서연 씨는 내 표정을 보고 살짝 내 팔꿈치를 건드렸다.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 다 자기 불안이 커서 그래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단지 앞 김밥집에서 김밥 2줄을 나눠 먹었다. 내 실수로 김밥 1줄을 떨어뜨렸는데 서연 씨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바닥도 같이 먹는 날인가 보죠. 그 말이 웃겨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다. 김밥 1줄이 아까운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실수를 가볍게 만들어준 게 고마워서.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돈도 건강도 아니었다. 시선이었다. 단지에는 소문이 빠르다. 누가 누구와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누가 누굴 배웅했는지 그게 마치 공용 게시판처럼 돌았다. 특히 나는 이혼남에 계약 갱신을 몇 번이나 하고 직업도 일정치 않아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기 쉬웠다. 어느 날 경비실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서연 씨에게 대놓고 말했다. 선생님, 사람 잘 보고 만나요? 요즘 남자들 다 자기 집으로 여자 끌어들이려 한다더라.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서연 씨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리두기를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짧게 하고 내렸다. 회의 참석도 핑계를 대며 빠졌다. 그러자 서연 씨가 문자 하나를 보냈다. 태훈 씨, 사람들은 원래 남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문을 우리가 안에서 같이 잠그면 더 답답해져요. 그 문장에 나는 내가 또 문을 잠그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가 고치고 싶었던 습관이었는데 가장 쉬운 순간에 다시 튀어나왔으니까. 결정적인 날은 주차 문제로 단지 단톡방이 폭발한 날이었다. 누군가 이중 주차 사진을 올리며 이 차량 주인 누구냐고 했고 하필 그 차량이 내가 대리운전 대기하다 잠깐 세워둔 차였다. 나는 사과하려고 했지만 단톡방은 이미 역시 외부인 세입자들이 문제 같은 말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 씨가 나를 불러단지 벤치에 앉았다. 나는 먼저 말했다. 서연 씨, 나 때문에 욕먹는 거 싫어요. 나도 지치고 서연 씨도 지치잖아요. 그러자 서연 씨가 조용히 웃었다.
나 합창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노래 못 부르면 숨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숨으면 영원히 못 불러요. 태훈 씨도 그래요. 여기서 숨으면 앞으로도 계속 숨을 거예요. 나는 내 이혼 얘기를 다시 꺼냈다. 내가 늘 문을 잠갔다는 말, 그래서 관계가 말라갔다는 말. 서연 씨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번엔 연습해요. 잠그는 건 당신이 잘하잖아요. 여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용기가 됐다. 우리는 현실적인 합의를 했다. 당장 동건이 재혼이니 그런 말 하지 않기. 대신 단지 생활에서 나를 숨기지 않기.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주차 실수는 내가 직접 사과하고 앞으로 대기 차량은 지정 구역에만 세우기로. 그리고 서연 씨와의 관계도 누가 물으면 숨기지 않고 같은 동 주민이고 팝도 한번 먹는 사이라고 담담히 말하기. 그 정도가 우리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그 뒤로 나는 조금씩 열쇠를 2번 돌리는 사람에서 한 번만 돌려도 되는 사람이 되어갔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접 사과했더니 놀랍게도 직원은 화내지 않았다. 다들 예민해서 그래요. 다음부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한마디에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늘 혼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다. 서연 씨는 단톡방에서 내 편을 과하게 들지도 않았다. 대신 서로 실수할 수 있으니 규칙 정해서 지키자는 식으로 말해줬다. 그게 더 고마웠다. 나를 특별히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생활 속으로 넣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날은 내가 야간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열쇠고리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예비키는 예비로만 투기. 지난 집 열쇠는 오늘까지만. 내가 자주 만지작거리던 낡은 예비키를 그녀가 본 적이 있었나 보다. 나는 그 낡은 열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작은 금속 수거함에 넣었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역할을 끝내주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면서도 열쇠를 2번 돌리지 않았다. 한 번으로 충분했다. 문 밖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